일반 도화지가 아니고 아트보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트보드인데 포토샵에서는 아트보드 안에 있는 요소는 이렇게 범생이 선택해 볼게요. 얘. 레이어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툴은 선택 툴 보시고 위쪽 보시면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아이콘이 뜹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때랑 마찬가지로 레이어가 하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정렬하게 되면은 아트보드를 중심으로 정렬돼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쪽,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 가운데. 요거가 레이어가 단일 레이어 딱 하나만 잡혀 있을 때는 기준이 아트보드 기준입니다. 그런데 범생이 같은 케이스는 아트보드가 없어요. 얘가 아트보드. 우리가 파일에서 뉴 도큐먼트에서 아트보드에 체크를 하고 열면 아트보드로 열리고 안 하고 열면은 그냥 도화지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이 있는 경우가 아트보드예요. 아트보드인 경우에는 얘가 하나의 레이어만 잡아서 정렬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냥 일반 도화지에서는 이 레이어가 혼자 잡혀 있으면 못 누르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도화지에서 정렬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죠. 자, 아트보드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나만 잡혀 있어도 된다. 혹시 선택 툴을 선택했는데도 이 아트보드 툴로 잡혀 있으면 꼭 누른 다음에 일반 선택 툴로 바꿔주세요. 화살표 모양의 일반 선택 툴입니다. 그리고 다중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어가 여러 개 잡혀 있을 때, 2개 이상 잡혀 있을 때인데 범생이를 왼쪽 위로, 빡빡이를 아래로, 핑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고 하나, 둘, 세 개 레이어를 모두 잡아줄게요. 약간 이렇게 모이게 해볼까요? 이렇게. 얘네 둘은 이렇게 치우쳐 있고 얘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세 개의 모든 레이어를 잡고 이렇게 레이어가 다중 선택되어 있는 애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정렬해요. 얘가 맨 왼쪽에 있는 요소라서 왼쪽 버튼 눌러주시면 맨 왼쪽에 있는 범생이를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컨트롤 Z 하고 범생이가 맨 왼쪽에 있고 그리고 맨 위쪽에 있잖아요. 얘네들도 세 개끼리 선택을 해서 위로 정렬해주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범생이로 정렬이 돼요. 컨트롤 Z 들어가게 하고 이번에는 오른쪽 정렬해주시면은 가장 오른쪽 요소인 핑크머리한테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요소 중에 정가운데에 있는 녀석이 없어서 이 세 개의 가운데를 임의적으로 이 세 개가 있는 위치 중에서 가운데로 그냥 모두 이렇게 몰게 돼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녀석은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녀석은 올라가는 식으로 이 요소들의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세로 대비 가운데 정렬도 마찬가지. 얘네들 중에 이 세 개의 정가운데로 이쯤이죠. 이쯤으로 세 개의 아바타가 모두 모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레이어가 2개 이상 잡혀 있을 때는 걔네들끼리 정렬된다. 이게 이제 다중 선택입니다. 그리고 윤곽 선택 같은 경우는 윤곽 선택이 되어 있으면 윤곽을 기준으로 정렬돼요. 윤곽 선택으로 가볼게요. 가이드라인이 혹시 안 보이신다면은 컨트롤 세미콜론 한번 누르셔서 가이드라인 보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요소를 여기를 중심으로 갖다 놔야 한다 할 때 윤곽 선택 같은 경우는 어떤 윤곽 선택으로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마퀴 툴로 해볼게요. 마퀴 툴로 윤곽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크게 잡아도 되고 뭐 크게 잡아볼까요? 이 정도. 마퀴 툴로 네모 마퀴 툴로 윤곽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레이어는 다중 선택 닫고 윤곽 선택으로 열고 여기는 아바타 3개랑 텍스트 레이어 3개 있죠. 여기서 빡빡이 잡아볼게요. 빡빡이. 윤곽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빡빡이가 단독으로 잡혀 있어도 기준이 윤곽 안쪽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쪽 한번 눌러보시면 오른쪽 정렬 한번 위쪽 정렬 한번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윤곽을 잡은 그 윤곽 안에 가장 오른쪽 위쪽으로 배치됩니다. 범생이는 윤곽 안에서 가운데 맞춰서 가운데에다 놔볼까요? 이것은 아트보드의 가운데라기에는 아니고 윤곽의 가운데죠.
범생이는 가운데 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보세요. 윤곽 안쪽으로 가운데 정렬되는 게 확인될 거예요. 빡빡이는 왼쪽 아래로 빡빡이 레이어 선택 후 왼쪽 정렬 한번, 아래 정렬 한번 눌러주시면 또 윤곽 안쪽에서 정렬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렬을 맞춰볼까요? 핑크머리는 우측 상단, 범생이는 가운데, 빡빡이는 좌측 하단. 이 기준들이 모두 윤곽 안쪽이 된다는 얘기죠. 윤곽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윤곽을 도화지의 왼쪽 절반 정도로 잡아볼게요. 다시 네모 모켓을 선택한 다음에 아트보드에서 한 이 정도? 아트보드의 절반치만큼 윤곽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윤곽이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잡혔죠. 이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들, 모든 레이어들 다 잡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은 이 윤곽의 가운데로 딱 정렬돼요. 이 가운데로. 만약에 근데 이제 윤곽이 조금 잡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레이어는 빡빡이 잡아볼게요. 빡빡이 레이어 선택해서 윤곽 마키 툴로 여기 이렇게 잡았고, 선택 툴 돌아오셔서 위쪽에 선택에 정렬 버튼들 있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할 때 이 작은 윤곽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윤곽이 작든 크든. 위, 가운데, 아래 할 때도 윤곽을 기준으로 정렬되죠. 그 옆탭인 범생이 PSB도 볼게요. 아트보드가 아니고 일반 도화지에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 있죠. 이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단 하나의 레이어만 잡혀 있으면 선택 툴에 있는 정렬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때는 얘를 만약에 정렬하고 싶으면 윤곽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도화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윤곽 선택을 해주시려면 그냥 마키 툴 안 잡아도 되고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윤곽이 선택되죠. 그러면 전체 윤곽 안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쪽,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 이렇게 정렬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A가 도화지 전체 윤곽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얘 혼자만 있을 때는 윤곽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D 해서 윤곽 해지해주시고 원래 정렬하기 PSD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외에는 이렇게 아바타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두고, 사실은 분홍색 가이드라인 때문에 얘네들이 딱 이렇게 76픽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이 여백에 뜨면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다 똑같이 같은 여백을 가지고 정렬이 된 건데, 한쪽이 이렇게 좀 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아까처럼 사이 여백을 똑같이 해서 등간격으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선은 세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세 개의 아바타 모두 선택한 다음에 윤곽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간단한 정렬 이외에도 땡땡땡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다른 정렬도 나옵니다. 지금 아바타들은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똑같은 사이 여백 가지려면 땡땡땡 한번 눌러서 요거 눌러주시면 세 개가 이렇게 배치됩니다. 보기 좋게. 그리고 글씨는 이 아바타들을 소개하는 느낌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때도 정확한 가운데를 맞추려면은 범생이 아바타랑 범생이 글씨를 같이 잡고 가운데 정렬, 같이 잡고 가운데 정렬, 같이 잡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끼리도 이렇게 선택해서 정렬을 한번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정렬할 수 있겠죠. 이제 정렬을 하는데 만약에 범생이를 갖다가 여기 올리고 빡빡이를 여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레이어가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얘랑 그런 경우에는 아바타와 글씨를 같이 잡고 그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룹을 해볼게요. 범생이랑 범생이 글씨 같이 잡고 컨트롤 G, 이랑 핑크머리 글씨 같이 잡고 컨트롤 G, 빡빡이도 컨트롤 G. 이렇게 하면 그룹이 이렇게 됩니다. 그룹을 해두시게 되면 정렬할 때 그룹제 정렬돼요. 그래서 그룹제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레이어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빡빡이 그룹이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냥 여기 아바타 선택해버리면 개별 레이어가 선택되니까 그룹을 접고 그룹을 선택하고 이 상태여야 돼요.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
가운데, 아래 이렇게 해주시면 그룹제 움직이게 돼서 편합니다. 검색이 그룹도 선택해서 위, 가운데, 아래 해보시면은 아바타랑 글씨랑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룹을 지어놨을 때는 선택 툴의 오토 셀렉트 옆에 레이어 선택을 그룹 선택으로 바꿔주시면 그룹을 선택해도 그룹이 확 열리면서 그룹 안에 있는 요소가 선택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레이어 선택 모드에서는 그룹이 되어 있어도 레이어가 잡힙니다. 개별 레이어를 잡을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룹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그룹 선택 모드로 되어 있으면 개별 레이어가 잡히지 않고 그룹제로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주면 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룹을 선택해서 같은 사이 여백을 갖는 이 정렬 방법 사용해 주시면은 그룹이 같은 여백을 가지면서 이렇게 놓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오른쪽 그룹 선택으로 볼게요. 레이어 선택 모드는 선택 툴에서 레이어 선택 모드로 변경해 주시고 각 레이어들을 이렇게 나란히 둘게요. 사이 여백 동일하게 맞춰준 거 한번 해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정렬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셋이 그룹 묶기 3개를 레이어를 그림을 모두 이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에서 그룹으로 만들어진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 3개가 그룹이니까 헷갈리니까 윤곽 선택, 다중 선택은 접을게요. 그룹 선택에 있는 이 그룹들, 그룹 만들어 놓은 이 녀석들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쪽, 가운데, 아래쪽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가운데 하면은 정확하게 가운데. 그리고 어딘가에 이렇게 윤곽 선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윤곽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룹도 저 윤곽을 기준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쪽, 가운데, 아래쪽 윤곽의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윤곽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글씨 레이어들도 마찬가지. 글씨 레이어들도 사이 여백을 동일하게 한번 해주시고 지금 아바타의 크기처럼 텍스트의 크기는 달라요. 핑크머리가 더 길어요. 왜냐면 세 글자 네 글자니까. 이 경우에는 이걸 했을 때 사이 여백이 같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요소의 크기가 똑같을 때만 사이 여백이 같고 이것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와 같다. 얘랑 같다. 이기 때문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요소의 크기가 다른데 가운데 사이 여백을 동일하게 맞추고 싶으면 이 표시입니다. 이 표시. 이번에는 이 표시로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을 이걸로 해주시면은 여기랑 같은 여백으로 정렬할 수 있고 얘네 3개도 그룹해서 이름을 그룹은 텍스트, 아바타 그룹은 아바타라고 해줄게요. 텍스트 그룹, 아바타 그룹. 아바타 그룹은 전체의 가운데에 두고 텍스트는 이 수평에서 가운데로 여기로 딱 맞춰주시고 살짝 내려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요소를 그룹제로 덩어리제로 같이 가지고 다니실 때는 그룹한 다음에 정렬을 맞춰주실 수 있다. 그리고 아트보드가 없는 기준에서는 레이어가 하나만 잡혀 있을 때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도화지 전체 선택 후 윤곽이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정렬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